오늘 첫 번째 상담으로는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아우딘 퓨처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73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십니다. 현재 마이너스 40%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만간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도 함께 주셨는데요. 2월 21일부터 주가는 쭉 내림세를 걷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1.95% 내려오면서 종가는 1,007원에 형성했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특별한 뉴스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매운맛으로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 시청자님께 도움이 된다면요. 그렇죠. 이게 물론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종목 상담을 할 때 그냥 마음 편하게 평단 어디로 맞춰 놓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그냥 왜냐면 사실 이런 종목 상담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고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더 올라가면 와, 저 자식이 팔라 그랬더니 더 올라가네. 그리고 위험하니까 여기 이탈하면 좀 자르셔야 돼요 라고 했더니 거기 이탈해서 잘랐더니 올라가면 와, 내가 쟤 때문에 잘랐는데 올라가네. 그러니까 올라가도 욕을 먹고 떨어져도 욕을 먹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보통은 책임감 있게 하기보다는 그냥 좀 크게 두리뭉실하게 잡아주는데 또 성격상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우딘 피처스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화장품 관련주예요. 근데 갑자기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네요. 저는 사실 이런 기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거나 열심히 하지. 그래서 이 종목이 엄청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내년에 이 종목을 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얘가 죽기 전에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다시 막 급등을 하면서 이제 질문하신 분의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정말 5배, 10배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화사의 재무적이라던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은 사실 맘 편한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재료도 있잖아요. 어쨌든 2차 전지 섹터로 발을 최근에 담갔고 또 뒤에 받쳐주고 횡보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사실 10월부터 빠진 거 시장 빠지면서 같이 밀렸고 게다가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60일 돌파 신호했고 그리고 지금 가격은 바닥권. 그러면 그냥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뒤에 받쳐주고 있는 장대 거래량도 있고 여기서 지금 이 자리만 크게 이탈 안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60일선 회복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인 1,5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2,000원 정도에 물려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평단을 1,500원 아래로 맞추는 추매를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저도 이게 더 편해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 마음 편하지 않은 주식은 안 사는 편이거든요. 저도 투자를 하지만 마음 편한 주식을 사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내가 좀 과비중이 들어가도 버틸 수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음 편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여기다 더 사세요.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갈만하니까 추매해서 평단 낮추세요. 그리고 손절가 얼마 잡으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만 굳이 저라면은 이 종목의 추매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40%다.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가 본전 오려면 100%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한 80%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니까 상한가 한 번이면은 본전 오겠지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종목이 내가 예를 들어 2,000원에 사서 물려 있으면 지금 1,000원이니까 마이너스 50%잖아요. 반대로 지금 1,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까지 올라가려면 100%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 종목이 100%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혹은 그만큼 마음 편한 종목인가? 내가 사놓고 걱정 안 해도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차트 자체로는 충분히 좋아요. 매력적이지만 마음이 편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 기대 수익률이 지금 2차 전지 중에 우량주들도 얘가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2차 전지나 이런 거 바람 타고 움직여야 될 텐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낙폭 큰 종목 되게 많아요. 우량주 중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일부 자금은 안전하게 이동시켜 놓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당장에 손절 치세요. 이렇게 해도 안 하실 것 같지만 차라리 다 옮기세요라고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최소한 구간 대응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간 대응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통 많은 분들이 내 본전 올 때까지 그냥 들고 가거든요. 그냥 지금 얘가 상한가를 가더라도 솔직히 이때 60일선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 윗꼬리 뺐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60일선 추세 바꾸나? 라는 기대감은 생겼을 수 있어요.
근데 61선 다시 깼죠. 그럼 이때 내가 손실이어도 일부는 줄이고 아래에서 다시 잡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만 여기까지 와도 내가 손실이 크다 보니까 보통은 그냥 놔둬요. 그냥. 왜냐면 손실인데 뭐하러 건드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종목은 그렇게 목표가 올 때까지 자기 본전 올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저항마다 어느 정도 대응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아마 뒷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61선 이 자리는 다시 한 번 더 탈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다음번에 121선 근처까지 한번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일부 비중을 줄여야 돼요. 손실이어도. 그리고 밀리면 다시 사요. 내가 판 가격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분봉 차트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본인이 그걸 볼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판 가격에서 한 5% 정도 떨어지면 내가 팔았던 수량을 다시 채워요. 그런 식으로 일정 저항마다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평단가를 조절하는 것. 그게 구간 대응이거든요. 고점에 물려 있거나 비중을 더 담기 힘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진짜 한 3년 기다려서 탈출할 만한 종목을 정말 1년도 안 돼서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신규 진입의 매력을 좀 없다고 봐요. 마음 편한 종목 아니면 저는 안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지도 않고 좀 진짜 유상증자라던가 감자 이런 위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정말 자제하시고 저라면 비중의 일부는 차라리 어차피 2차 전지 움직여야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 2차 전지 우량주들 많잖아요. 뭐 에코프로머티를 가도 되고 에크엠 드림을 가도 되고 최근 잘 나가고 있는 한농화성 쪽을 지금 눌려 있으니까 그쪽을 가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일부는 비중을 그쪽으로 옮기시고 남은 비중 가지고 이렇게 구간 대응 하시는 게 좀 현명한 대응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간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은 121선까지 슈팅이 한번 나오면 그 자리에서는 일부라도 비중 꼭 줄여보시고요. 이후에 5% 정도 되밀리면 다시 진입하는 방법으로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탈출 한번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시겠지만 한번 하고 나면 또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는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꼭 대응 잘하셔서 탈출하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볼게요. 원호최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위드텍 주셨고 매수가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유 비중이 40%신데요. 걱정이 정말 크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종목 딱 열고 차트를 보자마자 꽤나 놀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밀려났고 오늘은 또 4.99% 내려오면서 종가가 7,050원입니다. 관련해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영업이익이 60%나 줄었다 이런 악재성의 이야기만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 2년 넘게 긴 기간 끌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이 하락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18,000원에 물려 있으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평단 올 때까지. 자, 이 종목의 일봉 차트 한번 보면은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이 종목은 그냥 너무 조금만 진짜 조금씩만 대응을 하셨어도 지금 정도면 조금만 올라가면 드디어 본전 혹은 수익 탈출할 수 있겠다. 각이 잡혔을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슈팅이 나와줘도 그냥 나는 평단이 저 세상 꼭대기에 있으니까 나는 더 못 사. 그냥 언젠간 오겠지 하고 냅두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간 날려 돈 날려 이게 지금 기후비용에서 큰 손실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이거는 비중이 40%면 사실 지금 비중 40%인데 제가 이거를 뭐 평단은 10,000원 아래로 낮추세요. 비중 40%인데 지금 평단 18,000원에 비중 40%인데 이거를 뭐 10,000원 아래로 평단을 낮추라는 소리는 지금 이 종목 비중 100% 몰빵을 해도 10,000원 아래로 낮추기 힘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뭐 대출을 받고 연끌해갖고 추매해서 10,000원 낮추세요. 이 말밖에 안 돼요. 사실 이건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이 무한이면 그래요 10,000원 아래로 낮춰요 하면 되겠지만 다들 돈이 무한이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있을 거고 내가 사용해야 될 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 이래서 과비중을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응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일단은 그럼 이 종목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또 차트를 좀 보면은 되게 이 종목은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정말 얘가 안착하지 못하는 석이 있어요. 저는 보통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종목은 일봉상 241선? 그래, 중간중간 481선도 한 번씩 만나긴 합니다. 근데 241선 여기에 안착을 못해요.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윗꼬리 달고 바로 무너지거든요. 자, 이게 지금 몇 번째죠? 엄청 많아요. 그럼 얘는 241선만 디디면 매물대가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러다가 밀리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손실이어도 이 패턴대로 그냥 조금만 241선에 내가 일부 손절을 쳤어요.
그리고 밀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한 5%라도 밀렸을 때 다시 샀다고 쳐봐요. 그럼 당장 내 계좌에는 손실로 찍히겠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렇지만 수량 자체는 동일해요. 내가 100주를 팔았다가 밀려서 100주 다시 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예를 들어 200주 갖고 있었는데 100주 팔았다가 100주 다시 샀으면 다시 200주예요. 그러니까 내 자산의 변동은 없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손실로 찍힌 것일 뿐 실질적으로 나는 5%를 이득 본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판 가격보다 5% 싸게 샀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간 대응을 만약에 몇 번이라도 했었어 봐요. 그러면 지금 평단이 18,000원에 있을까요? 아마 지금 평단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큰 종목, 손실 큰 종목 이런 종목은 그냥 마냥 목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얘는 또 너무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241선 부근에선 내가 일부 팔아야겠다. 이게 머리에 공식처럼 돼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해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 정말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은 시장인데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는 기회비용에서 너무 큰 손실이거든요. 따라서 이걸 뭐 지금 어차피 추매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더 241선 찍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18,000원인데 8,400원에 이거를 팔라고요? 전 그거 못 하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지만 일부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40% 갖고 있으니까 한 5%라도 도전 삼아 해보는 거예요. 그럼 5%만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수량의 딱 그 한 10%, 20%? 딱 그 정도만 가지고 241선 오면 일부 팔고요. 한 3, 4% 밀리면 그 수량을 그대로 다시 나눠서 사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건드리다가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241선 위에서 버티면서 이렇게 뭉쓰고 있는 순간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 종목이 추세를 바꿔서 우상향을 하기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그 시장지수 설명한 것처럼 우상향이라는 건 이런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손실이어도 이럴 때 팔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사고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 18,000원 오기 전에 진짜 한 13,000원 정도까지만 와도 앞전 손실 다 메꾸고 수익 실현해서 마무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단언하기 힘드니까 이제 틈틈이 만약에 이 종목이 241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241선 오면 일부 비중 줄이고 밀리면 다시 산다. 이것만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241선 안착 시도도 없이 481선까지 갔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진짜 거의 85%의 확률로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미쳐 날뛰어가지고 481선까지 간 거야. 그럴 때는 비중을 5%만 줄이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 좀 더 많이 줄여서 밀리면 다시 사고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를 찾기 위해서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41선 오면 일부 비중 줄인다. 그리고 일부 비중 줄였는데 내가 체스님 말 듣고 일부 비중 줄였더니 이놈이 여기 위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라고 하면 다시 사요. 그럼 약간 그 수량만큼은 내가 한 2, 3% 좀 더 손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미 저 위에 평단의 손실이 그만큼인데 그 정도 손실은 뭐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일부 줄이고 이 위에서 2, 3거래를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기서 줄였던 거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481선 기준 잡고 여기서 일부 팔고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구간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18,000원이면 여기 있는 건데 이 자리를 그냥 마냥 기다려서 올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꼭 구간 대응 하시면서 하면은 생각보다 또 빠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속는 셈 치고 가지고 있는 수량의 일부만 가지고 한번 행동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자님이 위드텍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241선에 안착을 못 차는 종목입니다. 이 지점에서 항상 부딪히고 눌리고 있거든요. 241선 근접하면 팔고 또 3에서 4% 정도 내리면 다시 사고 반복해서 이 구간 대응으로 탈출 전략 한번 세워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241선 안착하려는 시도가 나온다면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 또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볼게요. 바시엔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삼성중공업 주셨네요. 매수가는 14,640원 그리고 보유 비중 3%십니다. 더 미끄러질까요?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요. 시장이 힘들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아남은 종목이 드물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도 7.12% 크게 밀리면서 종가 기준으로 13,950원까지 왔는데요. 불과 이틀 전이죠. 2월 26일에 15,620원도 봤었던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지금 자리요? 네. 일단은 이것도 또 잔소리를 아니할 수가 없는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저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저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다들 막
중공업 난리 났다. 조선 산업 막 끝났다. 트럼프가 막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더라. 막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와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하니까 이제 거기에 편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잘 가는 종목이니까 뭐 그리고 뭐 조선업들 업황도 좋다잖아. 그러니까 그냥 냅다 자리 생각 안 하고 매수를 해버리는데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좋다 좋다 하는 걸 나만 들은 건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도 듣고 나도 듣고 옆집 아저씨도 다 들은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본인의 판단의 근거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알고 있어. 지금 조선업 앞으로 되게 좋아질 거래. 이러면 근거가 되지만 그냥 내 투자 판단의 근거가 그냥 좋다고 해서 샀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되게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그냥 누가 길 가다 준 돈 갖고 너 삼성중공업 사라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든 게 번 돈을 그냥 왜 그렇게 남들이 좋다라는 말에 그냥 잘 모르니까 샀어요. 잘 모르면 좀 더 알아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보면 보통 이제 내가 업황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주가는 뭐 미친 듯이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죠? 추세라는 걸 만들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고점을 야금야금 올린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점을 올렸는데 고점을 한 번에 계속 갱신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가끔 진짜 막 얘 왜 이래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내가 사는 종목이 그럴 거라는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추세선을 만들고 일정 수준의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을 주고 고점을 갱신하고 조정을 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삼성중공업 차트를 그냥 대충 뭐 체스님 저는 그냥 추세선 같은 걸 잘 못 그어가지고 그런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그어요. 그냥 눈에 띄는 고점들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들이 막 되게 어렵게 막 이거 막 있어 보이게 사람들은 이게 뭔가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은 그냥 보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 이평선에서 어떻게 올라가면 무조건 급등이 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 샀다 그랬죠? 자, 만약에 이거를 그래 어제 샀다라고 했을 때 어제 샀다라고 하면은 차트를 선을 그으면 대충 눈에 띄는 저점끼리 연결하고 눈에 띄는 고점끼리 연결하니까 아, 얘 이렇게 움직이네. 그냥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뭐 이평선 이런 거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만. 이렇게 움직이는구만. 이걸 알았어. 그러면 지금 추세선 상단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사는 게 맞았을까? 라는 거죠. 근데 남들이 뉴스 보고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일단 산 거야. 추세선 상단을 찍으면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이 종목 삼성중공업이 내가 너무 좋아 보여. 조선업 나 진짜 너무 담고 싶은데 아 이거 좀 사고 싶어 하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뭐 보초병 정도는 세워놓을 수 있어. 근데 일단 기다렸다가 추세선 이렇게 추세선을 타고 매매할 때는 제일 쉬운 게 간단해요. 중간에 선 딱 그어요. 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다음번에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중간에 선을 딱 그으면 이 중간부터 여기서부터 이 사이 구간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사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따라잡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나름의 기준을 잡고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안 와? 그러면 내 종목 아닌 거예요.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종목은 많으니까. 근데 지금 본인이 매수한 자리가 추세선 상단 부분에 매수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시장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을 했는데 그러면 얘도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시장까지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주가를 보면 어디죠? 지금 정확히 아까 제가 말한 추세선 하단부예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여기서는 사도 돼요. 여기서는 사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비중 3%밖에 안 갖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사도 되지만 여기서 한 번에 추매를 다 한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한 번 사고 추세선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3,500원이나 13,400원 부근에서도 한 번 더 사야겠다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종목에 한 200만 원 더 사려고 했는데 잠깐만 근데 얘가 여기까지 딛고 다시 반등을 나올 수도 있지만 다시금 추세선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자리가 13,300원이네. 그럼 여기서 100만 원만 추매하고 13,300원에서 100만 원 더 추매하자. 그러면 본인 평단이 추세선 중단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낙폭의
절반만 반등이 나와도 본인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내평단가 부근에서 일부 비중 줄이고 남은 거 가지고 추세선 상단까지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매를 해도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추매해도 되지만 13,300원 정도 라인까지 염두하시면서 추매를 하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13,300원 여기 이탈하면 그때는 60일선 12,500원까지도 크게 밀렸다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13,500원 이탈하면 이 구간에서 또 지지부진 박스권을 그을 수도 있어요. 그럼 13,500원을 이탈했으면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13,300원 정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중은 줄여놓고 12,500원에서 그 수량을 다시 삽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잖아요. 정말 조선업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비중을 좀 줄이고 아래에서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비중에 대해서 계속 터치를 해야지 그냥 마냥 더 사 이러면 비중이 막 30%, 40%, 50% 되거든요. 그럼 그러다가 이게 60일선 이탈하고 추세 바뀌면 그때는 정말 손도 못 쓰고 과비중인 상태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딱 정해놓은 비중 그 정도만 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한 13,300원 정도 300원에서 500원 사이 오면 한 번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한번 13,300원 500원에서 한 번 그리고 13,300원까지 샀는데 얘가 반등을 안 하네? 그러면 일부 비중 줄이고 12,500원에서 그 수량을 다시 재매수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려드렸던 추세선 보시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4,500원이거든요. 14,500원. 이 라인 14,500원에서 700원 라인으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 자리 뚫고 가면 고점 갱신하는 거고요. 여기서 밀리면 다시 또 그런 식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14,500원 아래로 평단 조절하시고 그 14,500원에서 일부 비중은 좀 줄여놓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남은 물량만 가지고 전고점 갱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바시에님 우선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이 추세선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13,500원 이 자리 오면은 일부 추가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13,300원 이 구간이 추세선의 하단이거든요. 여기서 남은 물량 더 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단가를 추세선 중단으로 맞춘 다음에 상단까지 끌어보도록 할게요. 14,500원 이 지점 온다면 여기에서는 비중 일부라도 꼭 덜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